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문제지 초안을 훔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적 지상주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현직 도의원 3명과 시의원 2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사법 처리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평선 중고의 내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서자 학교 측은 문제를 제기한 교사를 고소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노인들이 잠시나마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기존 노인들의 텃세와 잘못된 관행으로 무더위 쉼터가 다가가기 힘든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무더위의 기세가 한껏 오른 오후 시간, 전주의 한 노후주택입니다. 5평도 채 되지 않은 비좁은 방에서 83살 박대규 할아버지가 낡은 선풍기에 의지해 더위를 쫓고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옆집을 의식해 문조차 열어놓지 못할 뿐더러 생활비 걱정에 에어컨 설치는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근처에 시에서 무더위 쉼터로 지정한 경로당을 찾아가 봤지만 기존부터 어울려오던 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가운 시선이 쏟아져 선뜻 다시 찾을 용기가 없습니다. 서로 이 대화도 좀 못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런 데도 별로 또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방에서 책이나 보고. 몸이 편치 않은 85살 조순숙 할머니도 여름나기가 버겁습니다. 낯을 가리는 분위기에다 가입 절차까지 까다롭다 보니 할머니에겐 무더위 쉼터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버리는 거지. 몸이 안 좋으니까 노동도 못 나가지. 어디 가서도 또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게 안 걷기만 하지. 또 오래 안 갔으면 또 허리가 더 아프지 막. 폭염 속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전주시에 지정된 무더위 쉼터는 무려 400여 곳에 이르지만 회원제로 운영돼 진입 장벽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단은 있죠. 다 진입한 사람들이 되지 않은 사람이나. 특히 일부 경로당은 방문자에게 자체 운영비 명목으로 가입비를 요구하기도 해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겐 점점 다가가기 힘든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문제지 초안을 훔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학을 가는데 내신 성적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이런 일까지 벌인 건데 성적 지상주의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도내 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지난달 치러진 이 학교 기말고사에서 3학년 학생 4명이 시험지 초안을 훔쳤다 적발됐습니다. 건물 공사로 강당에 임시 교무실을 마련했는데 새벽 시간대 헐거운 자물쇠가 채워진 문을 비집고 들어가 시험지 초안을 빼낸 겁니다. 유출된 시험지는 모두 4과목. 이들이 휴지통에 버린 커닝 페이퍼를 다른 학생이 발견하면서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서랍이라서 넣어놨는 게 그것이 잠금장치를 했으면 못 봤는데 잠금장치를 모르고 한 것 같아 보니까. 학교 측은 유출된 과목의 시험을 다시 치렀고 발각된 학생들은 사건 이후 자퇴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온 학생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수시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고 특히 농어촌 전형 등의 경우 내신 성적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심적으로 내신에 대한 압박감 그런 것이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이 시험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교육청은 학교 측의 관리 문제 등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대입과 관련해서 내신 전형 이런 것 등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를 진행을 할 것이고 또 기타 다른 학교들도 표집으로 점검을 해서 해당 학생의 잘못된 인식이 가장 큰 문제지만 과열된 입시 경쟁이 초래한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학 서열화와 경쟁 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은 교육당국은 물론 사회 전체에 커다란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가 퇴직한 국장을 재임용하려는 움직임에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대외협력국장을 공개 모집하며 지난해 퇴직한 A 국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도청 공무원들조차 말이 안 된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 전 국장의 경우 재직 당시 대외협력 분야에 두드러진 성과도 없는데 임용한다면 공모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전주시가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합니다. 인구가 10,000명 안팎인 금암동과 서학동은 통합을, 인구가 7만 5천 명에 달하는 효자 4동은 분동을 하는 한편 혁신동을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조정을 끝낼 계획이지만 추진 초반부터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공무원 1명당 3,000명의 주민들을 담당하는 효자 4동. 단 25명의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보면서 민원 창구가 밀리기 일쑤입니다. 공무원들은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누적되면서 수년째 분동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래도 여기까지 방문하려면, 특히 혁신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방문하시려면 아무래도 행정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지죠. 신도심은 인구가 너무 몰려서 문제지만 원도심 쪽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동당 10,000명 안팎인 금암 1, 2동, 동서학동과 서서학동은 통합을 추진 중인데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동사무소 이용 거리가 길어지고 동당 10개 안팎인 자생단체 통합도 걸림돌입니다. 인구가 팽창된 동은 그 상급기관에서 동을 더 늙을 수 있는 여력을 갖다 늙으면 될 것이지 왜 자꾸 인구가 적은 동만 합칠 것인가. 완산구인 효자 4동과 덕진구인 동산동이 섞여 있는 혁신도시를 혁신동으로 묶는 문제는 좀 더 복잡합니다. 현재 완산구 인구는 36만 명, 덕진구 인구는 29만 명이어서 신설 혁신동은 덕진구로 편입되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인구의 변동이 생기자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라고 같이 함께하는 시의원, 도의원 자리가 한 자리가 덕진구로 가는지 완산구로 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죠. 전주시는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불가피할 경우 주민 투표까지 고려해보겠다는 입장. 하지만 주민 투표에는 5억 원가량의 많은 예산이 필요해 행정구역 개편까지는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2023 세계 잼버리 개최지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치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어제 도청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마지막 투혼을 발휘해 세계 잼버리를 새만금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유치는 대한민국 새만금과 폴란드가 경합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총회에서 150여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어제 잼버리 출정식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오는 16일 아제르바이잔 세계 스카우트 총회에 참석해 새만금 유치를 위한 지원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국제기구와 주한 외교관 등을 통해 전북 유치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시 부정을 비롯한 각종 비위가 불거진 지평선 중고의 내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학교에서는 문제를 제기했던 교사를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평선 중고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비위가 드러나면서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는 학교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교육청 감사를 통해 입시 부정과 금품 요구 등이 드러난 만큼 학교법인 이사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학생과 시민 400여 명도 서명을 통해 정상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돈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자행되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그 피해 당사자에게 진정성 있는 공개적 사과를 요구한다. 하지만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한 2명의 교사를 명예훼손으로 수사 의뢰한 상황에서 또 다른 교사를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시험관리 문제로 학교에서 징계 처분받은 일을
2년 뒤에 문제 삼아 형사처벌을 요구한 겁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학교 측의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교사들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우리 지평선 학교가 공론의 장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사처벌로 나가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진실규명을 위한 조치라는 학교 측의 항변에도 학생들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평선 중고의 내용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지검은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뒷돈을 주고받은 강영수, 노성만 전 도의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김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재량사업비가 주민 수건이 아닌 브로커의 입맛대로 진행됐고 일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곳까지 예산을 쓰는 등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전직 시의장 등 브로커 2~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현직 도의원 3명과 현직 시의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사법 처리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재량사업비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그간 지방의회가 재량사업비 문제를 근본 해결책을 내놓은 게 없다며 이번 기회에 전면 폐지와 이미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라고 밝혔습니다. 집행부 역시 의원들의 부당한 개입과 뇌물 정황을 묵인한 측면이 있다며 관행을 청산하려는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고은 시인이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기조 강연자로 나섭니다. 다음 달 1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진행되는 고은 시인의 강연은 우주, 시, 책, 숱한 일생을 주제로 꾸며지며 김영수 시인과의 대담도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240여 개 독서 출판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서문화 축제로 올해는 전주에서 사흘간 열립니다. 남원시가 산림행정 역점 사업으로 지리산 자락에 숙박시설과 국민 여가 캠핑장을 조성했습니다. 또 완주군은 안전한 캠핑을 위해 야영장 점검과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지역 소식 정태우 기자입니다. 남원시 운봉읍 일원에 조성된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과 국민 여가 캠핑장이 내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숙박시설은 커플실, 가족실, 단체실 등으로 운영되며 오토캠핑장은 캠프장과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특히 주변에는 지리산 둘레길 코스가 조성되어 있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국악의 성지, 허브밸리 등이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리산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숙박시설과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건강과 힐링을 함께 만드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은 관내 20개소의 등록 야영장을 대상으로 안전, 위생 기준 등을 점검하고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완주군은 야영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완주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야영장의 불법 영업 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증거를 확보해 위반 사항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사업비 27억 원을 들여 기존 사과와 수박 선별 라인에 토마토 선별 라인을 추가로 구축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수박과 사과 등을 취급하며 연간 5천여 톤의 물량을 소화해 1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안군 농특산물 유통체계 관리와 통합 물류기지 역할을 연중 수행하게 되고, 순창군이 청사 인근 경천 둔지에 57명 규모의 무료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이번 주차장 완공으로 그동안 군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주차 공간이 부족해 겪어야 했던 불편을 크게 덜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익산시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익산 평화지구 대책위원회는 LH가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원주민 생활환경 개선이 아니라 헐값의 토지 강탈과 다름없다며 토지 보상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이들 주민들은 LH가 토지 보상에는 소극적이면서 익산시에게는 도로 확장 비용 145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LH가 수익에만 급급하다고 성토했습니다.
성희롱 의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직원 단체가 교사 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교총은 성희롱을 당했다는 학생 진술에 의존해 교사의 인권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감사가 진행돼 교사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사법당국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김제의 한 주택 창고에서 성희롱 의혹으로 교육청 조사를 받던 50대 중학교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은 오늘 국제회의장에서 영상화된 연극 보물섬을 무료 상영합니다. 정읍시립농악단은 내일 내장산 워터파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삼도농악 풍물놀이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전주시립교향악단이 유망주를 발굴하는 데뷔 콘서트를 내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엽니다. 순수 미술을 지향하는 전북 지역 화가들로 구성된 전미회 회원전이 오늘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군산 창작문화공간 여인숙이 자연의 원리와 구조를 활용해 만든 차경진 조각가의 입체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주만의 독특한 가맹문화를 주제로 한 축제가 모레부터 사흘간 전주 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새만금 군산 자동차 경주장에서 개최됩니다. 여행 전문가 탁재형 PD의 강연이 오늘 김제시청 대강당에 마련됩니다. 임실군은 오늘 군청 광장에서 하절기 사랑의 헌혈운동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주 대사슴놀이 조직위가 소리 명창부 본선 심사에 참여할 청중평가단을 오늘까지 접수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안팎이 되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1도, 무주 29도 등 29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으며 서해남부 먼바다에선 최대 2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